안녕하십니까. 대치쿠민학원 원장과 사계 입시전략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임성량입니다. 어머님들께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파랑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올해 처음으로 초등부 어머님들을 모시고 의학계열 입시전략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데 의치한약소 입시전략 설명회는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월 3일까지 정시를 마무리하면서 숨가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정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약대를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면서 의대를 준비하는 반수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도전과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전하는 아이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찍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입시를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의치한약소를 가자,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입시의 흐름과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크게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예비 중1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란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의치한약소 입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입의 흐름, 고입의 흐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외부 설명회에서는 보기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시에서 합격했던 의대 합격생의 사례를 2명의 학생만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학생은 내신이 1.0입니다. 5학기가 대단히 훌륭한 학생이죠. 이 학생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의대를 합격해서 가톨릭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또 한 명의 학생은 제주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의 학생부를 상세히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입시의 과정에서 실패와 오류의 어떤 경험을 좀 줄이면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잡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금주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가 지금 예비 중3부터 적용은 되지만 전면 시행이 되는 건 예비 중1부터입니다. 이 아이들부터는 특목 자사가 폐지가 되고 모든 선택 과목이 전부 다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과 내신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수능조차도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년 2월에 발표한다고 이미 예고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수능이 시행이 됐습니다. 통합수능이 시행이 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과가 문과로 대량 교차 지원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수학이 재작년까지는 이과는 과형, 문과는 나형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문과 아이들은 대부분이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 아이들은 미적과 기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으로 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이 결과 이과에서 문과로 모의 지원 결과를 보면 26.4% 정도가 교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 최초 합이 이과에서 발생하는 과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과 아이들은 이과에 밀리기 때문에
올해 아마 재수생이 문과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능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계열은 보시는 바처럼 6,599명을 전국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의대만 이게 생각을 하실 텐데 치대 11개, 약대가 작년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의학약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제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743명을 작년에도 선발했고 올해 23년도에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대와 수의대까지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보면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정시까지 해서 6,599명이 됩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의학계열과 수의학까지 입시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내신을 몇 등급 정도 맞아야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시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또 수시에서는 각 전형별로 어느 정도의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별로 상세하게 어떤 전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큰 틀과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생의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서머라이즈 해봤습니다. 이 학생은 대단한 학생입니다. 5학기 내내 1.0을 유지했던 학생입니다. 매년 해마다 서울대 직윤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내신 1.0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학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계 대학의 의대에 합격했는지를 살펴봐 드릴 것이고 두 번째 학생은 내신이 약간 밀리긴 하지만 1.34면 극상위권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 서울대부터 해서 쭉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입시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가 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과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입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위권일수록 의대와 수의대까지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의 초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대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정시에서 아예 한 명도 지원을 안 한 과도 발생한 학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22년도 고등학교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권일수록 자사와 강남권에서 자사고 지원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영재고와 과고와 외고는 경쟁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재와 과고 같은 경우에 의대 지원을 원천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로 유턴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 중2까지 지금 이제 중3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지만 예비 중2까지는 현재 입시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신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지만 수능이 올해도 15개 대학에서 40%까지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 중일부터는 입시 제도가 근본적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위 1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 지나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이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바꿔야 될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애티튜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주 금요일 2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기파람 대강당에서 우리 어머님들을 모시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설계를 기파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금요일 설명회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3년 입시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대입 설명에 못지않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신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도움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금요일 7시에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